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회기 강의에 이어서 2회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습 영상은 유튜브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스마트폰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큼직하게 스마트폰 환경 설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놨고요.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의 그 환경 설정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기능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화면이 계속 꺼져요. 그쵸? 예, 그래서 화면이 꺼지지 않고 조금 길게 켜져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글자를 보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요. 네, 그러면은 글자 크기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두울 때 예,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이제 화면의 밝기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문자 메시지가 오고 혹은 카톡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알림 소리가 막 나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알림 소리가 나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 들어오셔 가지고 잠시 알림 소리를 끌 수 있는 설정도 또 사용자가 미리 설정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제 미리 설정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그래서 이것부터 저희들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림창을 통해서 또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메뉴 화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화면 기억이 나십니까? 네, 메뉴 화면은 이 손가락을 통해서 화면을 이렇게 밀었을 때 이동하는 여기를 저희들이 메뉴 화면이라고 학습을 하셨고요. 메뉴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작은 아이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죠. 네, 여기에서 설정이라는 아이콘을 찾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어보시고 설정이라는 아이콘을 찾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찾았습니다. 설정 아이콘. 그래서 이 설정 아이콘은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메뉴 화면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보는 홈 화면에 이 설정 아이콘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디에 있든 설정 아이콘을 찾으셨다라면은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화면을 위아래로 이동을 해 보시게 되면은 나한테 필요한 부분, 기능이 있다라면은 여기에서 이제 미리 설정을 해 놓고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메뉴 화면에서 설정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환경 설정으로 이동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알림창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설정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림창.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가장 상단, 여기를 저희들이 이제 알림창이라고 학습을 하셨고요. 여기를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내려 보시게 되면은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네, 여기를 천천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좀 전에 저희들이 터치하고 들어갔던 설정 아이콘이 이렇게 조금 작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화면을 밀어서 찾으셔가지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폰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지금부터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에는 스마트폰 환경 설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죠. 와이파이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리 모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리 모드 설정은 생활 속에서 많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설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해서 화면 설정이라고도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보시면서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찾으셔가지고 설정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지금부터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와이파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와이파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용어지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라는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맞아. 인터넷 서비스를 공짜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와이파이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비용이 전혀 들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은 인터넷 서비스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는 저희들이 그 스마트폰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카카오톡입니다. 네. 혹은 뉴스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요. 카카오톡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자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도 인터넷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문자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전화 많이 하시죠. 목소리를 통해서도 전화를 하시고 얼굴을 보시면서도 전화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에 계신 분이랑 통화하든 미국에 계신 분이랑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하든 다 공짜잖아요. 이게 인터넷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뉴스 보시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와이파이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에서 앞선 시간에 공부하셨던 알림창을 찾으시면 됩니다. 화면의 상단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알림창이라고 공부를 하셨고요. 알림창을 열 때는 이 손가락을 통해서 화면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게 되면은 알림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이 알림창이 딱 열렸을 때 딱 보시게 되면은 와이파이를 설정할 수 있는 그림, 아이콘이 짜잔 하고 보이게 됩니다. 찾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이 이제 와이파이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콘 색깔이 어떤가요? 굉장히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죠. 선명하죠. 네. 그래서 와이파이 아이콘이 이렇게 선명하다라는 거는 이미 와이파이가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색깔이 어떠하냐면은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볍게 이렇게 터치를 해버리게 되면은 와이파이 아이콘이 어때요? 희미해졌죠. 이렇게 되면은 와이파이가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가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을 때는 이 손가락으로 알림창을 열어서 와이파이 아이콘을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고 다시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설정이 해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와이파이는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 두셔야지 되시겠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의 스마트폰에서 나의 와이파이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실 때는 스마트폰에서 알림창 부분, 즉 스마트폰의 화면 상단, 알림창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신 다음에 와이파이 아이콘, 물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와이파이 아이콘의 색깔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색깔이 이렇게 선명한 파란색이거나 아니면은 짙은 검정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명한 색깔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와이파이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와이파이가 이렇게 설정이 해제가 되어져 있다라면은 가볍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와이파이 아이콘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네, 어렵지 않게 아마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와이파이 아이콘이 이렇게 선명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와이파이가 이렇게 와이파이 아이콘이 이렇게 선명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면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료로 카톡을 하실 수도 없고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없고 유튜브를 보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이파이를 연결 설정하는 부분을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랑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를 연결 설정하실 때는 일단 여기 화면 위쪽에 열려져 있는 이 아이콘 부분 여기를 퀵 패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퀵 패널, 퀵 많이 들어보셨죠? 퀵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렇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예, 그렇듯이 어,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굉장히 이제 사용자가 빨리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퀵 패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지금 빨간색 네모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 퀵 패널이에요. 여기를 손가락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면은 퀵 패널이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고요. 열렸을 때 와이파이 아이콘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와이파이 색깔이 이렇게 이제 선명하다라는 거는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와이파이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이 됐을 때는 아이콘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와이파이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지브라 5G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지금 와이파이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연결된 와이파이의 이름이 나와야지만이 와이파이가 연결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통신사에 가입해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이름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이 아니라 다른 시설, 다른 장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럴 때 와이파이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랑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 와이파이 연결을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새로운 시설이나 그 장소를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그 와이파이 자체가 이제 연결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설정은 되어져 있는데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아이콘의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와이파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와이파이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와이파이라고 이렇게 뜨게 돼요. 이렇게 뜬다라면 와이파이가 설정은 되어졌지만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구나. 그러면은 내가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결 설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손가락으로 길게 와이파이 아이콘을 지그시 눌렀다가 터치, 길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새롭게 열리면서 현재 내가 있는 장소,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러 개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곳은 뭐 한 개만 뜰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두 개가 뜰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막 5개, 10개, 15개 굉장히 많이 뜨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방문한 곳에서 제공해주는 와이파이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물어봐도 되고 항상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게 요 알지브라 5G. 예, 여기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알지브라 5G라는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알지브라 5G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연결 설정을 하려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라고 이렇게 아래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시설이나 장소를 방문했을 때 이 와이파이의 이름과 비밀번호는 여쭤봐도 되고 아니면은 벽 같은 데 보면은 항상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와이파이 이름을 터치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비밀번호 부분을 터치를 하신 다음에 알게 된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입력을 하게 하신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이라는 파란색 버튼이 있고요. 얘를 딱 터치를 하는 순간 바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셔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하시면은 스마트폰 아래쪽에 이제 홈도 좋고요. 되돌아가기도 좋고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신 다음에 스마트폰 상단에 알림창을 열어보시면 되시겠죠. 알림창이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네,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내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와이파이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요. 이 와이파이 아이콘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그 퀵패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쿡 열게 되면은 이렇게 와이파이 아이콘이 정확하게 열리게 되고 열렸을 때 아이콘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연결된 와이파이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설정하고 혹은 설정은 됐는데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연결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네, 조금 이제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정돈해 놓으시게 되면은 생활 속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환경 설정 부분이니까 꼭 정리정돈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요.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네,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 대표적인 곳이 어디일까요? 길거리겠죠. 길거리인데, 혹은 뭐 아주 뭐 산골짜기나 아니면 외딴섬 가게 되면은 이게 와이파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와이파이가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쪽에 와이파이 아이콘 아래쪽에 모바일 데이터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을까요? 네, 예입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안 됐을 때요? 와이파이가 되지 않을 때. 네. 그래서 그 모바일 데이터는 뭐냐면은요, 모바일 데이터부터 이제 조금 이제 정리정돈을 하셔야 되는데, 어,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실 때 반드시 통신사에 가입을 하시게 돼요. 뭐 SKT나 혹은 KT나 혹은 LG U+. 네, 요 세 개 이제 통신사 중에서 한 곳에 아마 가입을 하실 텐데, 혹은 알뜰폰. 네. 자,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이 통신사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월 통신사한테 요금을 내요. 그쵸? 그래서 요금을 뭐 29,000원 내시는 분도 있고 35,000원 내시는 분도 있고 5만 원 이상을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사한테 요금을 내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요금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금제에 따라서 내가 한 달 동안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통신사의 요금제가 29,000원이다. 그래서 통신사가 나한테 월 500메가바이트만큼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 500만큼은 공짜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는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바일 데이터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가입한 통신사에서 내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각기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그 양만큼만 공짜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 그 양, 예를 들어서 500인데 내가 500을 다 사용해버렸어. 근데 내가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추가 요금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데이터는 조금 이제 너무 아끼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서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데이터도 손가락으로 한번 터치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모바일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은 일단 모바일 데이터를 나는 사용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끄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되지 않은 곳인데 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알림창을 내리시고 퀵테너를 휙 이렇게 열은 다음에 어디를 모바일 데이터 부분 아이콘을 가볍게 터치하시게 되면은 다시 또 메시지가 나와요.
모바일 데이터 켜겠냐고. 그러면은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해 보시게 되면은 모바일 데이터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리 모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모드 설정은 일상생활을 하실 때 미리미리 조금 설정을 해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많이 편리하실 것 같고요. 또한 스마트폰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인 설정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스마트폰 소리 모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소리 모드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전화가 왔을 때, 예, 전화가 왔을 때 벨소리가 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진동이 울리게끔 할 것인지 혹은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끔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벨소리 소리 모드 변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고요. 어디로 이동을 하시면 되냐면은 스마트폰 가장 상단 알림창이라고 학습을 하셨던 이 알림창을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네. 끌어내려 보시게 되면은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자, 화면이 열렸을 때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공부하셨던 와이파이 아이콘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예,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이렇게 자세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스피커 모양이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스피커 모양일 때는 전화가 왔을 때 벨소리가 마구마구 울려요. 그쵸? 네. 근데 여기를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피커 모양의 대각선이 들어가게 되죠. 대각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벨소리가 나지 않아요. 네, 벨소리는 나지 않지만 진동이 울리죠. 그래서 벨소리만큼은 아니지만 진동을 통해 가지고 전화가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다시 한 번 더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색깔이 어떻게 됐나요? 희미해졌죠. 네, 희미해지면은 이 모드는 무음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벨소리도 울리지 않고 그다음에 진동도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은 이상은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화면 자체가 전화 받기 화면으로 예, 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화가 왔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예, 해서 알림창을 내리셔가지고 소리 모드 아이콘을 이렇게 터치하셔가지고 꼭 받아야 되는 전화가 있다라면은 이렇게 벨소리 모드로 놔두시고 그렇지 않고 벨소리가 울리면은 안 되지만 내가 전화가 왔음을 그래도 감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진동 모드 그렇지 않고 교회나 아니면은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다 함께 이렇게 학습을 하는 공간에 갔을 때는 이렇게 무음 모드를 통해 가지고 이 무음 모드는 에티켓 모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무음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벨소리가 울리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소리 모드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리 모드 설정 중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벨소리입니다. 네. 제가 수업을 이렇게 이제 하러 다니다 보면은 벨소리 변경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벨소리 이제 설정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창을 내려서 이렇게 화면이 열렸을 때 오른쪽 상단에 설정 아이콘
네, 좀 전에 학습하셨습니다. 설정 아이콘이 이렇게 좀 작게 나와 있죠. 네, 여기를 터치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의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환경 설정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밀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내려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천천히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소리 및 진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 메뉴를 이제 터치를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좀 전에 저희들이 그 설정했던 벨소리 모드를 소리로 할 것인지 진동으로 할 것인지 무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그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설정 화면으로 들어와서 벨소리에 대한 모드를 변경 설정하실 때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설정 아이콘 터치하고 들어와서 설정 화면에서 소리 및 진동도 찾아야 되고 터치하고 들어와야지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알림창을 내렸을 때 그 아이콘을 통해서는 그냥 터치만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벨소리 모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 방법이 훨씬 더 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아래쪽에 이제 벨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벨소리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반드시 벨소리를 변경하기 전에는 현재 나의 벨소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뭐 필요하시다라면은 기억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시면은 변경한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바꾸실 수가 있으시니까 기억이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벨소리 메뉴를 터치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화면에 굉장히 다양한 벨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벨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면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터치를 해보고, 그래, 나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 그래, 결정했어.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선택이 되어졌다라면은 화면 아래쪽에 그 학습하셨던 되돌아가기 버튼이 있어요. 그쵸? 얘를 터치를 하고 딱 나가 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저희들 그 벨소리 메뉴 아래쪽에 있던 벨소리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전화가 왔을 때 벨소리가 현재 설정하신 벨소리로 울리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그 스마트폰 화면과 관련된 기능을 모아둔 곳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설정해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설정 4가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화면 밝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화면의 밝기는 환경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좀더 밝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둡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면의 밝기를 어,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상단, 네, 알림창이죠. 네, 알림창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끌어내려 보시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화면이 열렸을 때 화면의 밝기를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찾으셨죠? 네. 파란색 선이 부분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예,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길게 터치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끌어서 밀고 가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화면의 밝기는 어두워지고요. 반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화면이 굉장히 밝아지죠. 근데 오른쪽으로 계속 끌고 가다가 스마트폰이 계속 밝아지더니 파란색이던 선이 어느 순간 빨간색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파란색에서 빨간색 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첫째는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그 화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의 화면이 너무 밝으면은 그 시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화면이 뜨거워져가지고 스마트폰 화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당겨서 파란색 선이 될 수 있는 지점에서 수동적으로 화면의 밝기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 설정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림창을 끌어내려서 화면이 열렸을 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설정 아이콘이 이렇게 있었죠. 네, 여기를 터치를 하시고 설정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 보시게 되면은 설정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나 화면이라는 메뉴를 찾으시면 되십니다. 대부분의 그 삼성폰은 디스플레이라고 나와 있고요. LG폰은 또 화면이라고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화면 찾으셨다라면은 터치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좀 전에 그 화면 밝기 설정했던 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이제 화면을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자, 스마트폰을 그 이용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면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어떠한 설정인 부분이냐면은 화면 자동 꺼짐이라는 시간이에요. 네, 요 메뉴를 찾으셨다라면은 아래쪽에 시간이 얼마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되는데요. 보통 여기를 설정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굉장히 조금 짧게 되어져 계신 분들은 15초 아니면은 30초. 네,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뭔가 조금 보려고 하면은 화면이 꺼져서 어떻게 해요? 전원 버튼이나 화면을 톡톡 터치해가지고 화면을 이제 켜야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화면 자동 꺼진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을 내가 만지지 않았을 때 화면이 켜져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터치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가장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시간은 2분입니다. 그래서 15초랑 30초는 너무 이제 짧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2분이라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져요. 예, 저는 지금 수업 중이니까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는 2분이 좋고요. 예,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됐을 때 이제 설정이 된 거고, 설정이 됐다라면은 그냥 편안하게 스마트폰 아래쪽에 되돌아가기 버튼을 터치하시고 빠져나와서 이렇게 이제 화면을 다시 살펴보시게 되면은 좀 전에 15초, 30초가 되어져 있던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2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설정이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화면은 2분 동안 만지지 않고 이렇게 보시더라도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화면 크게 작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자, 요 메뉴는 이제 또 뭐냐면은 스마트폰 화면을 조금 나는 크게 해서 보고 싶다, 확대해서 보고 싶다, 돋보기 개념이에요. 예. 혹은 반대로 조금 나는 축소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화면 크게 작게를 통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터치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을 그 확대 축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 더하기 빼기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 이제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화면이 확대 축소되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파란색 동그라미를 지그시 터치하신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이렇게 축소가 되어짐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반대로 파란색 동그라미를 길게 터치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끌고 가시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되어짐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요. 네. 근데 화면을 너무 확대하시게 되면은 장점은 뭘까요? 크게 보이니까 잘 보이겠죠. 반대로 단점은 뭐냐면은 너무 확대를 해서 보이게 되면은 특정 부분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볼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네. 그리고 반대로 화면을 너무 이렇게 이제 작게 해서 보게 되면은 안 좋은 점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작아서. 그렇지만 반대로 장점은 뭐냐면은 많은 것을 넓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화면을 확대 축소해서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화면을 조금 작게 하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겠죠. 네. 자, 설정되셨다라면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되돌아가기 버튼을 터치해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글자 크기를 또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글자를 보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면은 크게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반대로 너무 커서 뒤쪽에 있는 문장이 안 보인다. 그러면 조금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의 크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의 크기라는 메뉴를 터치하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글자 크기를 확대 축소했을 때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글자의 크기를 이제 크게 작게 하는 부분이 A로 되어져 있고 그 사이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동그라미를 길게 터치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밀고 가게 되면은 글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쵸? 네. 글자의 크기가 이제 작아졌다라는 거는 그 화면 축소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글자가 작아졌으니까 많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는 반면 단점은 돋보기가 없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시력이 좋다라면은 이렇게 많은 양을 보고 싶으실 때는 글자를 작게 해서 설정해서 이제 화면을 보셔도 되시고 반대로 잘 안 보여라고 하실 때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면은 글자가 굉장히 이렇게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커지면은 화면 확대랑 똑같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죠. 글자가 크면은 잘 보여요. 반면 단점은 뭘까요?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적절한 글자 크기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글자 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조금 크게 설정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글자가 너무 커서 뒤쪽에 있는 문장 자체가 다 안 보여 라고 하실 때는 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글자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작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편안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